정적분의 활용 볼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부정적분이랑 정적분 하면서 자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었고 그래서 어떤 값을 계산하는 거 위주로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뭔가 의미 없는 계산 같은 걸 이제 많이 했단 말이죠. 뭐 어떤 함수를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막 정적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정적분 값을 계산을 해냈다. 근데 사실은 정적분은 이제 알고 보니까 넓이와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 어떤 함수가 이제 그려져 있을 때 그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그 도형 있죠? 그 도형. 그 도형이 정적분의 값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게 사실은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옛날 교육과정에는 구분구적법이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 정적분이 왜 넓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공부를 먼저 하거든? 그걸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적분은 넓이랑 같구나. 이렇게 사실은 배워. 그게 사실은 맞는데 근데 이번 교육과정에는 그게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래서 그 구분구적법이라는 거는 미적분을 가면 배웁니다. 미적분을 가면은. 그냥 여기서는 사실은 x축과 이르는 부분의 넓이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문제를 우리가 접하는 거야. 푸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함수가 이제 있고 닫힌 구간에서 지금 연속이야. 그래서 이제 함수값이 fx가 만약에 0 이상일 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곡선이랑 그 다음 x는 a, x는 b, 그 다음 x축,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냐면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자 fx dx 자 요렇게 일단 정의를 합니다. 일단 저렇게 그냥 약속을 했어요. 일단 약속을 일단 저렇게 하고 네 쓰세요. 네 쓰세요. 일단 저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요거 처음 진도 나갈 때에는 막 증명까지 이런 걸 다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습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거 다 뺐어요, 일단. 세상은 다 짜줄기 이런 거 뺐어. 자,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넓이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이 꼭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x축을 가로지르는 교차하는 상황도 이제 나올 수가 있어. 교차하는 상황도. 자,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방학 때 이제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자, 어떤 케이스이던 간에 우리는 그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얘는 아까 x축 위에 있을 때인 거잖아. 자, x축보다 밑에 있든 가로지르든 우리는 절대값 fx를 정적분 해줌으로써 그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저거를 구해낼 수 있어요. 저거를 구해낼 수 있다. 자, 우리가 원래 절대값을 풀어주려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범위를 다 나눠서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x에 대해서 찾아주는 게 이제 중요할 거예요, 이제. 그거는 뒤에 문제 보면서 같이 확인할 거고. 일단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저 함수의 절대값을 정적분해주면 된다. 절대값을. 아시겠죠? 절대값을 정적분해주시면 되고.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방금 전에는 곡선이랑 어떤 함수가 나와 있을 때 그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자, 요 넓이를 이제 우리가 구해주는 거였는데, 요 넓이를. 자, 이제는 곡선과 x축이 아니라 어떤 이무의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이제 구해줄 거야. 이무의 곡선 사이의 넓이. 자, 이제 요 두 함수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함수와 여기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자, 요 부분의 넓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뭔가 x축을 뭔가 이렇게 교차하는 상황에 대했을 때 그 상황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게 또 나오고 또 이제 두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점이 이제 생길 때 이 사이의 넓이 구하는 것도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자, 아까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두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자, 두 함수를 빼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정적분을 합니다.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저렇게. 그래서 사실 아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하실 때는 그냥 절대값 fx를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x축이 함수식으로 y는 몇이야? 0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두 곡선처럼 생각하면은 x축을 y는 0으로 생각해가지고 gx를 0으로 보면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그냥 두 함수를 이제 빼가지고 절대값으로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그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합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는데, 문제를. 요 단어는 그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안 가리고 기본적인 그림은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못 그린다. 그러면 문제를 이제 못 풉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일단 이 문제를 보면은 저 곡선과 x축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일단 어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지 또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을 세워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수를 그려봐야 돼, 일단. 이 함수를 일단 그릴 건데 요거는 이제 0하고 2에서 x축이랑 만나죠? 0하고 2에서. 그러니까 0,0이랑 2,0에서 x축과 저 2차 함수가 만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여기가 2고 여기가 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어디 부분의 넓이를 구하냐면은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래.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는 2래. 여기겠지,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은 이제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자, 요 네 가지들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의 넓이가 어디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딘지 지금 파악이 됩니까? 어딘지? 예, 어디냐면은, 일단 요 부분의 넓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가 있습니다. 요 두 부분의 넓이가 있지? 그럼 저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식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는 거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자, 식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냐? 자, 그 넓이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아까 이제 구했던 거 있었죠? 정적분으로. 자, 인테그랄. 자,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 2까지. 저 함수 y는 fx, fx라고 할게요, 그냥. 저 함수 y는 fx의 절대값을 정적분 해주면 돼. 저 부분의 넓이, 주황색 부분이 얘랑 같죠? 얘랑 같지? 자, 그러면은, 자, 절대값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자, 마일하고 요 0, 요 사이에서는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적분을 저 구간에서는 그대로 플러스 부호로 절대값이 처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0부터 2 사이의 구간, 여기는 어떻게 처리되니? 0부터 2는? 예, 여기 마이너스를 붙어줘야 되겠죠? 절대값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함수값이 지금 음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이죠,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그걸 넣어서 정적분만 해주면은 답은 나오겠다. 답은. 정적분은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뭐 짜질구리한 계산 이런 건 다 생략을 할게요. 자, 계산을 해주시면 뭐 답은 나오겠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그 넓이가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절대값을 고려를 해주면은.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요 넓이 구하는 거 뭐 있지 않았니, 여기? 네, 그 포물선 뭐 킬로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양한 공식들 막 있었죠? 막 헷갈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제. 자, 만약에 이제, 최고창의 기수가 A인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자, 크게 상황은 이제 세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 y는 ax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저 y는 a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어떤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혹은 어떤 함수와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2차 함수로 둘러싸인 요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공식이.
일단은 이제 얘네 둘은 그냥 그 동식이 똑같은데 그 x축이나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때 여기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그 교점의 x좌표를 여기도 알파, 베타라고 만약에 놔주게 되면은 얘네 둘 같은 경우에 공식이 자, 6분의 절대값 a 최고차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네. 만약에 까먹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없죠? 네, 여러분 얘기했죠? 자, 요거를 공식을 외워둡시다. 여긴 절대값이야, 절대값. 자, 이제 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 자, 이때는 이 최고차항 계수끼리 좀 빼주셔야 돼요. 절대값 a-a''의 절대값 베타-알파의 세제곱. 여기서 알파, 베타는 그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 교점의 x좌표. 알겠지?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 자, 그래서 2차 함수와 어떤 x축, 어떤 1차 함수, 어떤 또 다른 2차 함수, 얘네들로 인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 공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적용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이 공식으로 그냥 계산을 할 거야. 이 공식으로. 알겠죠? 그거로 계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계산은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은 요 오른쪽 주황색 부분의 넓이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은 그러면은 공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네. 공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까? 지금 요 공식으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2차 함수와 어떤 직선 혹은 이 또 다른 2차 함수에 의해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 지금 요 왼쪽 주황색 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계산으로 그냥 이제 처리를 할 거고, 계산으로. 자,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야. 자, 얘도 이제 보시면은 어떤 곡선과 어떤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고 저 넓이를 식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일단 인수분해했을 때 0하고 5가 일단 나올 것 같고 0하고 5가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x가 있거든. y는 마이너스 x.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가 어떻게 그려질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려질까요, 얘들아? 자, 요거 1번. 그 다음에 접선 2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3번. 이거 잘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맞을까? 1번? 1번 이제 어떻게 알죠, 저거는? 네. 네. 네, 사실 뭐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이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요 원점에서 지금 두 함수가 만나기는 하잖아.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은 일단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지금 요 접선 2번을 그냥 좀 분홍색으로 진하게 표시해 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저 도함수를 구해보면 알 수가 있죠.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x가 0일 때 기울기 구해주시면은 기울기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5 나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분홍색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면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더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 완만하게 그려져야 되는 거 맞니? 완만하게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 완만하게 그려지니까 요 1번처럼 그림을 그리는 게 맞죠? 1번처럼 그림을 그리는 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근데 사실 꼭 접선의 기울기 확인 안 해봐도 되는 게 또 어떻게 확인해주면 될까? 뭐라고? 등식으로? 등식으로 몰고 한다? 네, 그냥 교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 x가 뭐가 나오는지. 그냥 둘이 같다라고 한번 그냥 해보시고, 같다라고 해보시고,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방정식을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보게 되면은 나오죠, 일단. x가 0하고 4가 나오니까. 결국 원점에서 이제 만나고, x가 4인 지점에서 만나니까, 그림이 1번처럼 그려질 수밖에 없지. 여기가 지금 4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접선의 기울기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사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1번 상황처럼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문제는 그 곡선이랑 저 y는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맞네? 여기 부분의 넓이. 여기 맞습니까? 근데 저 부분의 넓이가 이제 이차함수랑 어떤 직선과 둘러싸인 두 교점 사이의 넓이인데, 저 두 교점 사이의 넓이가 요 상황 맞네? 요 상황. 어떤 이차함수와 어떤 직선에 의해서 그 교점 사이의 넓이 구하는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공식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일단, 자, 6분의, 자, 최고 차항이 지금 얘가 몇입니까? 1이죠, 1. 6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는 그 교점의 x좌표로 확인해줘야 되는데, 0, 4니까, 0, 4. 그래서 이제 4 빼기 0의 세제곱으로 계산해 주셔가지고, 3분의 32.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3분의 32로. 알겠죠? 네, 3분의 32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기말 시험 직접 보시면은 저렇게 공식이 적용이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 공식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식을 무조건 써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좀 풀어내야 돼. 알겠지? 속도가 생명입니다. 속도가.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좀 학교를 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쉽게 나온 학교도 있고 어렵게 나온 학교도 있긴 한데, 기말은 분명히 빡빡할 거야. 기말은 계산 실수 안 하기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특히 실수 안 하기 조심하시고. 예. 그다음 필수 이제 3번 보시면, 자, 저 함수 3차 함수가 있고 저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있거든. 자, 일단 저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고 어떤 상황인지, 어느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넓이를 구하려면은 어떤 식을 세워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저 함수는 그릴 수 있겠죠? 저 함수는? 예, y는 x 세제곱 2칸 올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0,2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져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1,3에서의 접선이다. 자, 그러면은 자, 조금 더 함수 그려주고, 한 요 정도쯤을 이제 우리가 1,3이라고 봐서 이 정도쯤을 접선을 한번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 3차 함수와 이 접선으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이제 구해주는 것인데, 여기 넓이. 일단 저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가지고 이 흰색 함수와 주황색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흰색 함수에서 저 주황색 함수 접선을 구해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넓이를 일단 구해보면 되겠죠? 넓이를. 그럼 일단 저 접선을 구하려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겠네? 접선의 방정식을. 기억이 나시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저 도함수를 일단 구해봅시다. 도함수를. y'은 3x 제곱인데, 우리는 이 1,3에서의 기울기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때 기울기가 3이 나올 거야. 기울기가 3이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은 접선을 한번 완성을 해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은, 자, y는, 자, 기울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나는 점이 1,3이니까 1,3을 지나게 식을 이렇게 써보시면 되는데, y는 3x가 나올 거야. y는 3x. 자, 그림이랑 조금은 이제 안 맞게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원점을 지나죠, 사실은. 네, 그냥 확인합시다. 그럼 y는 3x인 거를 이제 구했으면은, 우리는 이제 그 y는 3x를 이제 정적분할 때 이제 빼줌으로써, x세제곱 플러스 2에서 저 y는 3x를 빼줌으로써 정적분식을 구할 건데, 그 x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요거를 좀 구해줘야 되겠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일단은 지금 여기 x좌표에서부터 여기 x좌표까지인데, 여기를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함수랑 접선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요 x제곱 플러스 2랑, x세제곱 플러스 2랑 요 y는 3x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또 교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요 방정식을 원래는 풀어야 된다. 원래는 요 방정식을. 요걸 풀어야지. 자, 일단은 뭐 정석대로 그냥 일단 해봅시다. 일단 풀어주면 일단 이렇게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되니? 인수분해. 그죠? 일단은 지금 확실하게 저 두 함수가
접하는 점이 지금 하나 확인이 되는 거니까 저 접점의 요 좌표, x좌표 가지고 식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세워주면 돼? 얘는 보나마나 저 x-1을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이거? 2개 갖고 있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상수항 비교해보면은 얘가 2가 나오려면은 여기 상수항 1이니까 뒤에 2가 이렇게 나와주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자, 뭐 중간에 요 개수들은 뭐 확인 안 해봐도 이제 맞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2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1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2, 가 나올 거고, 뭐 y좌표는 굳이 안 구해도 되는데, 해보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을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로 계산을 해보시면 답은 나올 거고, 해보시면 답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더 얘기를 할 게 있는데, 두 가지. 저기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같다라고 하고, x좌표 구하고 이러고 있는데, 비율 관계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비율 관계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비율 관계 생각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비율 관계. 어떻게 되니? 비율 관계 하면은? 1대 루트 3. 1대2. 뭐야? 하나로 얘기해, 확실히. 에? 루트 2도 어딨어? 그건 4차함수일 때. 그건 4차함수일 때. 1대1? 응. 네, 그죠. 일단 변곡점이 지금 여기거든.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그럼 이제 두 번 미분하면 뭐니? 이거 두 번 미분하면 6x. 0 되는 x가 0이죠. 그러니까 변곡점이 이제 그럼 0,2, 2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도 비율 관계를 성립해. 자,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도, 자, 봐봐. 이렇게 선 긋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는 거지.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이제 그거 주시게 되면은 여기 일단 접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요 점 이렇게 나오고 여기 또 다시 만나는 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 똑같이 등분되는 거 얘기했죠. 등분되는 거. 자, 변곡점이 x가 이제 0이고 여기 접점이 x가 1이니까 여기가 한 칸 차이다. 한 칸 차이. 다 그럼 한 칸 차이가 나는 거 고려하면은 여기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2인 거.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거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x좌표 이제 찾아서 정적분 이렇게 해도 나오긴 하지만은 얘도 공식이 있지 않았니? 공식 기억납니까, 이거? 자, 잠깐만. 오케이. 여기 뭐라고?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세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네. 오케이. 자, 일단은 12분의 1이죠. 그게 12분의 1. 자, 1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요게 3차함수와 그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3차함수와 그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래가지고 어떤 3차함수가 있고 어떤 임의의 접선이 있을 때, 여기를 이제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이제 교점의 x좌표를 만약에 베타라고 뒀을 때 그 사이의 넓이, 요 사이의 넓이는 12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12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절대가 빠졌죠. 예.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요 절대값 A는 그 3차함수, 그 최고차항의 개수로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차항, 최고차항의 개수.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꼭 저렇게 이런 사선일 필요가 없고, 아까 2차 함수 그 포물선 킬러 했던 것처럼 이런 접선도 가능하다. X축과 평행한 이런 접선일 때에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 알파 베타로 잡고 여기. 알겠? 네. 네, 그래서 이 공식으로 우리는 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 넓이를. 자, 요건 테마 할 때 다시 한번 그냥 공식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할 거고.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아까 그 2차 함수 그거 있죠? 포물선 킬러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차 함수 접선도 거의 한 50% 확률로는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 50% 확률로는.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 정도는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거 뭐 계산 뭐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필수제 4번.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조건.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이거는 거의 한 70%로 나온다고. 70%? 한 80%? 80%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자, 어떤 3차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x는 2로 둘러싸인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 도형 A가 지금 여기고, 도형 B가 여기야. 여기야, 여기. 자, 쟤네 둘이 넓이가 같다. 라고 되어 있거든. 쟤네 둘이 넓이가 같다.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주셔야 되냐면은, 자, 분홍색. 분홍색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볼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자, 요 함수 fx라고 합시다. fx를 정적분을 하기는 하는데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는 거 맞니? 마이너스 붙이는 거.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제 정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할 거고, 저 초록색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적분할 것이며 a에서부터 e까지 적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각 색깔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는 있겠는데 그 둘이 지금 같은 거니까 얘랑 이제 얘랑 같잖아 이제 이렇게. 그럼 같으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식을 이제 한번 좀 써볼 건데, 써보시면은 마이너스 해서 0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 a에서부터 e까지의 정적분과 같다.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 좌변에 있는 거를 우변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좌변을 넘기면, 자, 이제 좌변 0을 여기다 쓰고 얘 넘어가게 되면은 범위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0부터 a까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a에서부터 e까지, 요거 맞네, 이거 이렇게. fx, dx. 이거 범위 어떻게 할 수 있니, 이거 범위? 네, 0부터 a에서부터 e. 여기가 일치하면은 합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합칠 수 있다. 합쳐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부터 e까지 한꺼번에 적분 한 개 몇이다? 0이다 라고 보는 거지. 0이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보면은 항상 이래. 그 하나는 x축보다 위에 있고 하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가지고 0부터 2까지 한꺼번에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은 마이너스로 계산되고 정적분이, 윗부분은 플러스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또 넓이도 같다 보니까 뭔가 얘네들이 이제 상쇄가 돼가지고 0이 나오는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려고 했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저게 지금은 x축으로 둘러싸여 있기는 한데 그 문제 접하시다 보면은 뭐 이런 상황도 이제 나올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까? 뭐 이렇게 해볼까? 뭐 극단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함수가 그려졌다라 가정해주면은 뭐 여기 넓이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데 이 두 함수가 하나는 뭐 여기가 이제 fx고 여기가 만약에 gx다. 그러면은 여기의 교점은 이제 뭐 알파, 뭐 베타, 감마라고 두게 되면은, 자,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둘이 빼라고 얘기했죠. 둘이 빼라고. 자, 근데 얘네 둘의 넓이가 만약에 같을 때에도 우리는 얘와 비슷한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적분한 게 0이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지. 이거 맞니? 물론 이거는 빼는 순서를 반대로 해도 똑같겠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상쇄되는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상쇄되는 느낌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 상쇄가 된다. 상쇄가 되는 이유, 정적분을 넓이로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넓이로 생각을 합시다. 넓이로. 넓이로 생각을 하시고요. 넓이로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등분하는 도형의 넓이가 이제 똑같게 나오는 2등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자, 요런 유형이 있습니다. 요런 유형이. 여기 다 지웁니다. 자, 이것도 지웁니다. 일단. 이것도. 일단 보시면, 그 어떤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저 직선에 의해서 이등분이 된다 라고 돼 있어. 자, 일단 요거 이제
0하고 2에서 x축과 만날 거니까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 근데 그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이제 어디냐면요. 지금 요 노란색이거든요. 지금 밑줄 친 게 노란색 부분 얘기하는 거야. 밑줄 친 게 노란색 부분. 근데 그 도형이 어떤 직선에 의해서 이등분이 된다. 기울기가 이제 A라고 되어 있고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에 의해서 이등분이 된다. 이 노란색을 이등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위아래 부분의 넓이가 같은 거 아니야? 그죠? 위아래 부분의 넓이가 같다. 자,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세워주는 게 좋을까? 얘는? 아까 문제처럼 윗부분의 넓이가 아랫부분의 넓이와 같다. 라고 이제 하려면, 그렇게 문제를 풀려면은, 이 교점의 x좌표를 또 알아야 되거든, 여기를. 여기를 또 이제 알아야 돼.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이제 구해주시려면은, 쟤네 둘이 같다라고 이제 두면 되니까. 요거 이제 넘기고 해서, x를 구해주면 되겠죠? 구해주면은 0하고 2-a가 나올 거거든, 얘가?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여기가 2-a죠? 근데, 아까 문제처럼 윗부분의 넓이를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은, 지금 어떤 이차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 공식으로. 근데 아랫부분은, 이게 지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아랫부분의 넓이는 이거 공식으로 됩니까, 저거? 공식으로 저게 보면 잘 보면 안 돼. 왜 안 될까, 제가? 일단은 그 둘로 둘러싸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 오른쪽, 여기까지 좀 봐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의 넓이는 공식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아랫부분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을까? 아랫부분의 넓이? 네. 전체에서 자, 요걸 빼라. 그럼 순수하게 그냥 딱 구해내고 싶으면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 네. 맞아요. 네. 여기 지금 삼각형이 있잖아, 사실 보시면. 여기 삼각형이 지금, 여기가 있죠,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뭐 정적분으로 안 해도 넓이 계산 가능한 부분이고, 이 오른쪽에 찔끔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찔끔 남은 부분. 이 부분은 정적분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거는 같아, 일단. 그러니까 삼각형 더하기 정적분으로 해주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푸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푸시냐면은 아까 여기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 공식으로. 그리고 지금 위아래 부분의 넓이가 같으니까 이 윗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이 전체 넓이는 ES 맞니? 2배니까 ES. 전체 넓이도 공식으로 구할 수 있나요? 예, 이차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두 교점 사이의 부분이 넓이니까. 그러니까 공식으로만 이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처리를 좀 할 수가 있겠다. 일단 윗부분 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이차함수랑 요 직선에 둘러싸인 거니까 공식으로 6분의 그 다음에 그 최고차항의 개수, 지금 이차함수 최고차항 개수가 -1이죠. 6분의 절대값 -1.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요 교점의 x좌표 여기하고 여기, 지금 여기는 x좌표가 이거였고 원점은 0이니까 저 2 마이너스 알파에서 0을 이제 빼주셔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제곱 해주시면은 일단 저 윗부분의 넓이가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전체 넓이도 사실은 구할 수가 있어, 공식으로. 전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로 표현이 되는데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그 다음에 여기 전체는 0과 2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0과 2. 그러니까 2-0의 세제곱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은, 뭐? 알파가 아니라 A야. 네? 2 마이너스 알파? A야. 피크 여기는 여기 2-A고, 여기가 이제, 이거 A인데? 언니 A야. 예. 네. 아유 A다. 자, 그래가지고, 위에 거 2배 하면 밑에 거랑 같네? 네. 네, 그냥 그렇게 식을 그냥 쓰고 풀어주십시다, 일단.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 진짜, 그러니까 위에 거의 2배가 밑에 거랑 같다인데,
그냥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거 약분해가지고 이제 4 이렇게 하면은 답은 4가 나오죠? 4가? 이거 막 전개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하지 말자고. 구하는 게 뭔데? 2-알파의 세제곱이지. 막 전개하고 앉아있어. 그러지 마. 그리고 그 문제 보다 보면은 가끔 이 식을 만족하는 알파를 구하라라는 문제도 나와, 이게. 알파를 구해라. 그러면은 요거 양변 세제곱근을 해야 돼. 세제곱근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얘가 세제곱근 4가 되는 것이고 넘기고 해가지고 알파를 구해주면은 2 세제곱근의 4 이렇게 나옵니다. 알파가. 알파가 아니라 A죠. 네, A입니다. A인데 A. 자, 그래서 A는 2 세제곱근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우리가 그 지수단원 있지. 수원에서 지수단원 했을 때 막 제곱근 배우고 그 뒤로는 문제 풀 때 이렇게 막 제곱근이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어. 요 단원에서 요 유형은 나올 수가 있다. 알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하나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잘 기억을 하자. 이거 보이니 여기? 네. 예. 해주시고 이거 설마 이거 못 구하는 사람 없겠지 이거? 네. 해주시고 저 알파가 아니라 A입니다 저거. A.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 자. 자. 아유, 힘들구나. 자. 힘들다. 자. 자, 보면은, 자,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인데, 자,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자, 첫 번째는, 자, y는 x로 이제 그려주고, 어떤 함수 y는 f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이제 내가 그려낼 거야, 이제. 역함수를 이제.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랬을 때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건데, 여기 넓이를. 우리가 수학 하에서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그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 있죠.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 자, 여기로 지금 그림상으로 확인이 되지. 우리가 역함수단원 공부할 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뭐랑 대신해도 된다? y는 x로 대신해도 된다라고 했었지. y는 x 대신해도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역함수를 구하는 게 사실은 또 어려워. 뭐 1차 함수는 쉽게 역함수 구할 수 있고 2차 함수도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구할 수 있긴 하지만은 3차부터는 역함수가 이제 안 된다. 나도 못한다. 컴퓨터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함수를 직접 막 구해서 하는 문제는 아니고 y는 x를 좀 대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거다. y는 x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대칭이야. 잘 보시면은 대칭. 지금 원래 함수 역함수가 y는 x 대칭이니까 요 윗부분, 여기 윗부분 있지, 여기 윗부분, 여기 부분의 넓이랑 요 밑에 부분, 여기는 같지 않겠니? 네. 예, 여기 같겠죠? 그래서 이 한쪽 부분의 넓이만 구하고 곱하기 2를 해주면은 그 원래 함수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요 단원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요 역함수의 그래프와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 좀 어려운 유형인데, 자, 요건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y는 fx가 있고, 그 역함수가 이렇게 있다. gx로 있다. 그러면은 역함수와 그 어떤 그 x는 b, x는 c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쟤를 이제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 그 대칭성에 의해 가지고, 이 a라는 부분의 넓이가 그 역함수로 이렇게 옮겨졌을 때, 요 b라는 부분의 넓이와 같다. b라는 부분의 넓이와 같다. 자, 그럼 여기를 구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가 여기랑 같은 상황이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b를 이제 구해주려면은, 어떻게 이제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 직사각형 보입니까?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에서, 우리 여기 있는, 이 fx와 그 x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 유형은 처음에는 그림을 좀 대략적으로 좀 그려보시면서 넓이를 좀 어떻게 정적분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을 이제 한번 해봐야 돼. 처음에는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해보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면서 또 그림을 또 이제 잘 그려야 돼, 저게 이제. 이상하게 그리면은 또 숫자랑 이제 그림이랑 안 맞아. 그럼 또 지우고 다시 그려가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보셔야 됩니다. 네, 많이 겪어봐야 돼.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다. 실패도 겪어봐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보시면. 자,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그 부분의 넓이인데, 저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야. 자, 일단 저 3차 함수 0 이상의 부분만 그릴게. 일단 y는 x부터 그리고 y는 x. 그 다음에 저 역함수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3차 함수부터 그려볼게요. y는 x 세제곱. 자, 그럼 역함수 그냥 모양만 일단 그려주고 역함수. 얘는 역함수 gx입니다. 물론 이 함수는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구할 수 있기는 해요, 쟤는. 그냥 세제곱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세제곱근. 그래서 할 수는 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정석으로 풀어보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의 넓이. 교점을 일단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교점이 지금 이 노란색 함수와 이 y는 x의 교점이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해서 이제 풀어주시면은 여기서 x가 다 이제 나오겠죠, 그죠? x가 해보시면은 요 세 가지가 나올 거야. 0, 1,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문제 상황은 그 1, 4분면 쪽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x가 이제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x가 1이구나. 1이구나. 그래서 정적분식으로 표현해주면은, 자, 저 x 세제곱이라는 함수에서 x를 뺀 부분이 어디냐면은 x 세제곱에서 x를 뺀 게 사실 여기거든, 여기. 여기거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빼버리면은 정적분을 이제 0부터 1까지 할 건데, 이렇게 빼버리면은 그 결과가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음수. 왜냐면은 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빼야 되거든, 원래. 그러니까 빼는 순서도 이제 사실은 신경 쓰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로 빤다 하더라도 부호가 최종적으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플러스로 그냥 답을 쓰면 되기는 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는 그냥 이제 올바로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x에서 x 세제곱 뺀 것을 일단 써줄게, 이렇게. 근데 사실 요 단원에서 좀 실수가 많이 요 유형에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실수가 나올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맞춰봐. 적분을 뭐라고? 안 하고 계산한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바로? 멀리가 0이네? 이렇게?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 2배를 안 한다. 2배. 왜냐면은 지금 이게 분홍색 부분의 넓이거든, 이게. 네. 이게 미분한 적도 있다고. 야, 내가 살면서 수많은 적분을 해봤지만 나는 미분한 적은 없어, 단 한 번도. 네? 자, 그리고, 자, 봐봐. 이게 2배를 안 하는 실수를 많이 해. 2배를 안 하는 실수. 사실 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을 이제 푸는 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사실 바로 답은 나오고요. 바로 답은.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혹시나 이런 애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 모양만 보고, 모양만, 이거 뭔가 그 2차 함수랑 얘랑 둘러싸였네? 해가지고 공식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진 않겠지? 멋있다. 그치? 이거 3차 함수랑 이거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없겠지, 이거. 그치? 자, 그리고 또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일단 잘 봐야 되는 게 있어.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은 저 조건에 맞게 지금 문제를 푼 거기는 한데, 만약에 저게 빠졌어. 예, 곱하기 4를 해줘야 돼요. 곱하기 4. 왜냐하면은, 지금 요거 이렇게 연장해서 일단 그려줘야 되는 것이고, x가 음수인 부분도 그럼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음수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 역함수도 좀 본따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역함수가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올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대칭성을 고려하면은, 여기 부분도 넓이가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아닌가, 여기도. 맞니?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지. 곱하기 1을.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곱하기도 한 번 더 해줘야 돼, 이거. 그래서 생각보다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많고요. 많고. 자, 그 다음에 저 역함수의 정적분. 자, 저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제 저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 저 값을. 답은 사실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푸는 방법을 알면은. 답은 몇? 너 예전에 얘기 안 했니, 내가 이거? 뭐 어차피 곱하면 나온다라고 했는데 12 곱하기 3, 36. 이 답이라고. 얘기 안 했니? 했어요. 예, 했죠? 언제요? 예전에 이거 맨 처음 할 예전에 했어요. 했어요. 네? 네, 했어요. 다 했다. 야, 이거는 되게 바로 답이 나오는 되게 약간 꿀팁 같은 건데 왜 이거를 기억 못하고 있지, 이거를? 그러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그래, 대칭성에 의해서. 아까 이거 개념 부분 설명할 때 뭐 직사각형 넓이에서 막 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직사각형에서 빼라. 자,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예시를 이제 좀 들어서 좀 확인을 좀 해줄게. 그냥 간단한 함수의 예시로. 자,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여기 요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럼 보통 문제가 보통 이렇거든. 문제가 어떠냐면은, 문제가 이렇습니다. 일단 이 선을 좀 잘 그어줄게, 이렇게. 이 선을 좀 그어주고, 자, 일단은, 여기도 선을 좀 그어주고, 자, 여기를 y는 fx라고 보고, 여기를 y는 gx라고 볼게, 이렇게.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와. 여기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여기는 함수값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함수값으로. f 알파가 이제 나오고, 일단. f 알파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선을 좀 그어주면은, f 알파, 베타. 여기는 일단 베타가 되겠죠, 일단. 여기는 베타. 자, 지금 이렇게 일단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 f 알파라고 알파라고 쓸게요, 여기 알파라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이거. 여기서 이 부분의 넓이 있지. 이 부분의 넓이가 여기서는 이제 이 정적분이랑 똑같은 역할이고요. 이 정적분이랑 똑같은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잖아. 요 역함수를 이제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는, 자, 요거 있지, 요거.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어느 부분이랑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해주냐면은, 어느 부분이랑? 얘는 어느 부분의 역할을 할까? 자, 역함수. 저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어느 부분이랑 이제 같을까, 이게? 이게 잘 보면은 문제가 항상 이래. 여기 있지,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제 여기 부분 넓이 보이니? 여기 부분? 여기 보이니? 여기랑 같거든? 근데 여기랑 같은데 대칭성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 부분의 넓이를 다른 데로 한번 좀 옮겨볼 거야. 이 부분을. 옮겨볼 거야. 어디로 옮길 수 있을까, 쟤를? 어디로? 네. 얘를 이제 그 대칭성을 좀 고려하면은 얘가 y는 x 대칭하면 1로 옮겨지잖아, 이렇게. 그지? 뭐 이 점은 뭐 이제 뭐 옮겨진다고 치면은 이제 이 점은 뭐 대충 적당히 이제 여기로 옮겨지겠죠, 여기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은 여기랑 넓이가 같다, 여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야?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맞니, 여기? 이상하게 여기 맞습니까, 이거 지금? 네? 여기 맞니? 아니요? 아니에요.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내려가도 되겠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랑 이제 같습니다, 여기랑.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이제 여기가 이제 돼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이제 대칭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 저 분홍색이랑 초록색의 넓이를 더해주시다 보면은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가 나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그게 이제 요 정적분의 이제 윗끝, 아랫끝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요거 곱하기 요거로 단순하게 계산이 된다. 단순하게. 그래서 그냥 요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로. 36. 요걸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요걸로 하시면 되고. 자,
자, 여기 이제 자, 속도와 거리 여기까지 좀 보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미분 단원에서도 우리가 했듯이 그때는 속도와 가속도였어. 단원 이름이 속도와 가속도. 이번에는 속도와 거리야. 우리 이제 그 위치, 속도, 가속도 간에 그 관계가 있었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였고,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미분이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미분. 왼쪽으로 가면은 적분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미분 단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단원에서는 속도가 이제 주로 주어져가지고, 그 속도를 이제 적분한 뭐가 위치, 뭐 변화량, 뭐 실제 움직인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빈칸을 좀 채우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시각 T에서의 속도를 우리가 VT로 이제 얘기를 하고, 특정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가 만약에 x0라고 주어져 있어.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가.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어떤 임의의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하는 식이야. 임의의 시각에서의. 자, 그거는 그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그 어디에서부터? A에서부터 이제 T 시간까지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정 시각의 위치가 주어지면은 그 위치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그 위치의 시각으로 우리가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로 그 0,0이 아니고 0초일 때 있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있지. 주로 그때의 시각이 주로 많이 주어진다. 이제 막 출발할 때에는 이 t가 몇이겠어?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초일 때 위치가 주로 주어지고, 그래서 보통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 모양이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위치의 변화량. 이 단순 두 시각에서의 그 위치가 있을 건데, 그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그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일단 이거거든, 얘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저 속도를 그냥 정적분을 해주면은 얘가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위치의 변화량. 단순 두 시각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속도를 그냥 정적분을 해주시면은 이게 넓이랑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속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뭐 X축 아랫부분 있지. X축 아랫부분은 이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X축 윗부분은 이제 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될 거거든, 얘가. 근데 변화량이다. 그러면은 이제 단순 두 시각에서의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X축 윗부분은 플러스, X축 아랫부분은 마이너스로 처리가 돼가지고 그 변화량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변화량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 P가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플러스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플러스로. 그래서 얘는 이제 절대값을 우리가 씌워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는 아까는 두 번째에서는 상쇄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그것도 플러스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플러스로. 절대값으로 우리가 씌워주면 돼요. 절대값으로. 그래서 아까 정적분의 넓이와 연관 지으면은, 자, 밑에 있는 게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그 X축 아랫부분, 윗부분을 뭔가 상쇄해 가면서 그 넓이를 이제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 절대값, 단순 위치의 변화량, 그냥 정적분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속도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점피는 양의 방향. 보통 이 직선이 이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의 양의 방향은 이제 위쪽 방향인데, 보통 그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속도가 양수고, 속도가 음수일 때에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물체가 이제 정지하거나 운동 방향을 이제 막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대해서는 속도가 그때 몇일까? 속도가 0이겠죠? 정지해 있는 거는 속도가 당연히 0인 것이고, 운동 방향 바꾼다라는 거는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아니야? 부호가 바뀌기 전에 0을 거쳐 갈 거니까 속도가 0이 될 것입니다, 쟤는. 0이 될 것이고. 자, 0이 될 것이고.
중간에 사실 증명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정적분의 이제 넓이,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던 걸로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바로 문제 풀게요. 자, 필8. 필수제 8번. 보시면, 처음에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한데,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t가 2초일 때의 점 P의 위치를 구하래. 2초일 때 점 P 위치. 근데 이게, 요런 게 있어, 잘 봐. 아까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풀면은, 일단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가 필요해. 0초일 때가 위치가 1이죠, 지금. 그럼 일단 0초일 때의 위치 플러스 0초부터 이제 2초에서의 위치니까 2초까지 저 속도를 이제 그냥 정적분 해주시면 돼요. 속도를 정적분.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 플러스 그 특정 시각부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각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 정적분을. 요거 계산하시면은 저 1번 답이 나오는 것이고, 마저 써보면은 1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6t dt. 계산 요거 이제 해보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이제. 근데 여기서 이것도 직접 정적분을 꼭 할 필요가 없죠? 네. 왜? 이거 공식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거 0, 2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넓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넓이를. 그러니까 이거는 넓이 공식 이용해서 그냥 처리를 해도 되겠다, 넓이 공식. 물론 이제 넓이는 지금 양수로 계산을 하는 거지만은 이 정적분은 음수죠. x축 아랫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 빼기 요 넓이로 이제 써야 되겠지. 실제로는 공식을 쓰려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요 1번은 그 위에서 공식화한 것처럼 풀면은 이렇게 쓸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도 그냥 가능해. 속도를 적분하면 뭐라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그러면은 그냥 적분을 한번 해볼까? 지금 위치를 만들어 볼까?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6t니까 적분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그다음에 적분 상수가 이제 c가 붙기는 하는데 초기 위치가 지금 몇? 1. 그러니까 적분 상수를 1이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2초일 때 위치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2 넣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약간 공식화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화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1에서 4까지의 변화량. 그냥 1부터 4까지 그냥 정적분 해. 그냥 이거 계산해. 1에서부터 4까지, 자, 3t제곱 마이너스 6t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능해.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식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4초와 2초일 때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서 어떻게 계산해 주냐. 4초일 때 위치 빼기 2초일 때 위치.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되는 거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봐줘도 되겠죠. x4 마이너스 x2 요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그 다음에 이제 저 3번인데 시각 t는 1에서 4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실제 움직인 거리. 자, 얘는 실제 움직인 거리는 뭘 더 해주라 라고 얘기했죠. 절대값으로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절대값 vt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는데 절대값 vt. 근데 vt가 요 이참수 모양인데 1부터 4까지 적분해라. 그러면 이제 1이 이제 여기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는 이제 좀 더 오른쪽에 한 요 정도쯤에 위치해 있겠는데, 결국 1과 4 사이에 2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 함수값의 부호 변화가 지금 일어나죠? 2보다 작으면 음수, 크면 양수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절대값을 이제 찢어서 계산을 해버리자. 1부터 2까지는 지금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부터 4까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위에 있으니까 양수로 좀 계산을 해버립시다, 양수로. 이거 그냥 계산해주면 나오겠죠? 네, 이거 계산해보시면 되겠고, 네, 계산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그럼 다 그 공식 쓰면 돼요? 이건 공식이 될까요, 이게? 여기 넓이 구할 때 공식이 적용이 될까요, 여기는? 뭐, 여기는 공식한 거 절반으로 해도 되긴 할 텐데,
여기 이제 1부터 2까지 있지. 근데 여기는 그냥 합시다. 2부터 4까지는. 공식이 안 돼요? 그 공식이 되려면은 교점이 기본적으로 아까 막 2개 얘기를 했었지. 뭐 이런 식으로. 교점 2개가 있어야 그들로 둘러싸인 부분 구하는 거니까. 알겠지? 네. 넘.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을 보시면,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속도가 이제 주어지고, 1번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전피의 위치가 어디인가? 라는 걸 구하는 거야. 일단,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지점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속도가 0인 지점을 일단 찾아보는 거지. 속도가 0인 지점. 속도가 0인 지점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0 내는 거니까 1하고 3이 나올 거야. 1하고 3이. 얘가 이제 0 돼야 되는 거니까. VT가 0이니까. 근데 처음으로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은 1초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1초일 때. 결국 1초일 때의 위치가 어디냐? 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아까 2가지 방안을 이제 그 제시해드렸죠. 처음에 이제 개념에서 나왔던 그냥 공식화된 걸로 푸시던가 아니면 그냥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식으로 이제 그냥 위치를 구하시던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위치식으로 하는 걸 좀 더 선호해가지고 저거 적분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자, 적분상수 C가 필요한데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한대요. 원점. 예, 적분상수 C가 0으로 결정되겠고 이제 1초일 때의 위치 이거 1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분의 4 나올 것 같고. 자, 2번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위치식을 지금 이제 구해 놨는데 그 내가 왜 위치식을 좀 더 선호하냐면은 이거를 일단 구해 놓으면은 조금 더 쉽게 풀린다기보다는 계산이 조금 더 줄은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를 구해 놓으면은. 이 위치식으로 2번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얘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 라고 했으니까 원점은 위치가 몇? 0. 그러니까 위치가 0이 되도록 하는 t를 한번 좀 구해 보라는 거지 이제. 구해 보시면은 제일 일단 양변에 3 곱해 주시면은 보니까 뭔가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 그죠? t의 t-3의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0하고 3 이렇게 일단 나오겠다. 0하고 3. 0하고 3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3초일 때까지 얘가 움직인 거리를 이제 구해주라는 거지.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실제 움직인 거리죠. 자, 그러면은 저거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0부터 3까지 저 속도 함수를 절대값으로 적분을 이제 해줄 거기는 한데 이 속도 함수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이제 1, 3 x축과 1, 3에서 만나는 거잖아.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니까 이제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1부터 3은 이제 여기니까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해줘야 하겠다. 그래서 0부터 1은 양수로 1부터 3은 음수로서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공식으로 또 이제 처리가 되는 부분이죠. 1부터 3은. 뭐 그렇게도 이제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렇게도 처리는 되겠습니다. 저렇게도. 되식없고. 그래서 여기도 좀 계산이 좀 많아요, 여기도. 왜냐면 절대값 이제 막 범위 박 나누고 해줘야 되다 보니까 실수 안 하게 좀 잘 해보시고요, 여기도. 필수 이제 10번. 이제 그 위로 쏘아 올리는 거거든, 위로 이제.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쏘아 올릴 때 속도가 나와 있다.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의 최고 높이, 그 다음에 8초 동안 움직인 거리, 구하래. 자, 일단 3초 동안의 물체의 위치 변화량. 쏘아 올린 후 3초 동안이잖아. 그럼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몇 초부터 몇 초? 0초부터 3초까지 보는 거 맞니? 0초부터 3초. 쏘아 올린 거는 이제 막 쏘아 올린 게 0초인 거 아니야?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저 속도를 이제 정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원래 그 공식화된 그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또 이제 있지. 뭐냐면은 지면으로부터 지금 5m 높이에서 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 5m 높이에서, 그치? 그러면은 일단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이제 요걸로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3초일 때의 위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5까지 여기서 반영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5까지. 오케이. 자, 2번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최고 지점은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네, 일단은 지금 이거 5m 이제 차이가 있을 때, 최고 높이는 여기 속도가 몇이니, 여기? 속도가 0이죠? 속도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t를 이제 구해주니까, t가 몇입니까? t가 5가 나오는 거 맞니? 5? 예, 좋습니다. 자, 그럼 t가 5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래. 그러면은 초기 위치, 원점일 때 위치 5 플러스 0부터 5까지 정적분으로서 이제 해주시면 그 공식화된 풀이로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공식화된 풀이로는.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쏘아올린 후 8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일단 저 VT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볼게. VT 함수를. 그려주게 되면은, 자, 50-10t,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5가 되겠고, 이제 8을 이제 이 정도쯤으로 표시해볼게. 그럼 실제 움직인 거리니까 이 속도 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해주시냐. 0초부터 8초까지 절대값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요걸 구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 속도가, VT가 1차 함수로 좀 주어지면 좋은 게, 우리 1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그 도형은 삼각형, 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직접 뭐 정적분을 해도 되지만은 우리 요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1차 함수로 주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넓이를 그냥 구해서 풀자. 넓이를 구해서. 여기 y절편 일단 50이고, 여기 이제 x가 지금 8일 때,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니까, 요거 넓이를 좀 그냥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125. 여기는 45.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분홍색은 그냥 넓이를 구한 거예요, 넓이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70까지 쓰시면 되고, 170. 170으로도 하셔도 되고, 170이다. 서울이면 8초 동안. 네, 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자, 마지막 보시면은, 자, 이제 속도 그래프가 이제 지금 주어져 있고, 자, 원점을 출발해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야, 일단.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항상 주의하실 거는, 이게 위치 그래프가 주어졌는지,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는지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지금 여기는 무슨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얘가? 네, 속도, VT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VT. 자, 일단 그걸 일단 유념한 채로 이제 이 기니지리를 확인을 해보면은, 자, 4초일 때 위치가 2분의 3이냐. 이거는 이 4초일 때 위치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질 때에는 이 넓이를 좀 구해 놓으면 좋거든, 요 넓이들을. 왜냐하면은 이제 요 넓이들을 좀 구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위치의 변화량, 혹은 실제 움직인 거리,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요거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넓이들을 다 한번 좀 구해 놓으면은, 자, 여기 넓이들 다 구해 놓을게. 1초 단위로 다 구해 볼 거야, 1초 단위로. 자, 1, 2분의 1, 2분의 1. 자, 여기도 이제 2분의 1, 1, 2분의 1. 자, 요렇게 저 넓이를 일단 다 구했어. 1초 단위로 구해서 1초 단위로. 자, 그러면은, 자, 기억을 요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어.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원래는. 자, 일단은 그 초기 위치가 이제 원점이니까, 뭐, 초기 위치 0에다가 0부터 4까지 정적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구하는 거기는 한데, 식으로 쓰면은, 근데 이거를 식으로 써서 구하려면은 지금 VT가 막 구간별로 다 함수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정적분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적분의 활용, 넓이를 좀 이제 배웠으니까, 저 넓이, 도형의 넓이, 아까 좀 구해놨었잖아. 요것들로 이제 좀 한번 구해주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거. 그래서 4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원점인데, 이 변화량을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초일 때까지 변화량.
X축 윗부분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 거, X축 아랫부분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까 여기 2분의 1, 2분의 1 상쇄되는 거 고려하면은 2분의 3 나오니? 2분의 3? 네. 그리고 2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2분의 3이구나.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는지 얘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정확히는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해 줘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속도가 0이지만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네. 요런 건 주의해 줘야 되겠지? 요런 거는. 자, 그래서 정확히는 부호까지 바뀌게 되는 걸 찾자. 그게 지금 3초일 때 맞습니까? 3초일 때? 3초일 때죠? 1초일 때는 속도가 0이긴 하지만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1초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초일 때가 이제 약간 함정이 되겠죠? 1초일 때가. 자, 디귿은 그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요건데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이 부호에 상관없이 말 그대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 절대값 계산해주면 되니? 절대값? 절대값 계산해주면 돼. 일단 봐봐. 처음에 이제 원점을 이제 출발했다가 지금 이제 3초일 때까지는 계속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가지고 이제 2초까지 다시 2m만큼 이제 이동을 했어. 이만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쭉 음의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그럼 다시 이제 빠꾸 하겠죠. 얘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쭉 이제 빠꾸 하게 되면은 이제 이만큼 빠꾸 하게 되는 거잖아. 2분의 5만큼. 자, 원래 이만큼 갔는데 2분의 5만큼 다시 가게 되면은 여기 정도에 이제 위치해가지고 요 차이가 2분의 1 차이가 나야 되겠지? 2분의 1 차이가.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 원점에 위치했을 텐데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요때 맞네, 요때. 네, 오른쪽으로 두 칸 갔을 때가 가장 최고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죠. 그 시각이 이제 3초일 때다. 3초일 때. 그 거리는 다시 여기죠. 그 t는 6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3초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3초일 때. 네,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만약에 얘가 2분의 5가 아니라 몇만큼 갔다고 해볼까? 5만큼 갔으면 어떻게 될까? 5만큼 갔으면 네, 그때는 이 5만큼 왼쪽으로 갔으면은 요 위치가 마3 맞니? 마3? 그러니까 그때는 마3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마3일 때가. 네, 부호까지 좀 잘 신경 써줘야 되고 부호까지. 그래서 요거는 부호로 이제 장난을 칠 수가 있다. 부호로. 부호 잘 봐야 돼 이거. 마지막 리을은 물체가 출발한 후 처음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처음 정지하게 되는 순간이 아까 3초였어요. 3초. 그때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는 2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저 요거 3개 이제 더해 주셔가지고 2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 처음 정지가 1초 아니에요? 처음 정지? 물체가 처음 정지구나 얘가 지금. 야, 1초가 맞네요. 1초. 예. 그러면 1초까지만 우리가 봐줘야 되니까 1이 맞네. 예.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1초.